저는 이 교재에는 제 소개가 없어서 제 이름은 신인수고요. 저는 지금 그 사전교육했던 기란재 교수님하고 동국대 교육대학원이랑 교육서비스과학대학원에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랑 이모기능 융합교육 한 5, 6년째 같이 공부하고, 저는 원래 이제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교육통계, 오늘 회사가 메타키움인데 저는 원래 전공이 메타 분석인데 뭐 이렇게 직접 연결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저도 원래 그 교육행정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국외연수로 플로리다 가서 박사하고 이런 게 미리 나왔으면 제가 공무원 생활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처음 됐을 때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처음 같이 실습해봤는데, 오늘은 그래서 좀 이렇게 어제 했던 거에 시행착오 좀 보완해서 더 열심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제 소개는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강의 자료 요 순서대로 이렇게 네 가지 그 챕터가 1, 2, 3, 4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둠의 그 실습 도와준 선생님이 누군지 한번 같이 소개 한번 하고 누군지는 알아볼까요? 그리고 이제 그 일모듬 실습 선생님, 우리 강사 선생님, 실습 강사 선생님 누구시죠? 일모듬? 네, 화장실 하셨대요. 이모듬? 네, 이모듬 두 분이세요? 네, 이모듬 강사 선생님, 네, 저 이모듬 선생님도 저기 봐주세요. 저기 잘생긴 엄마. 그다음에 삼모듬, 예, 사모듬, 오모듬, 예, 저기 계시네요. 오모듬. 그래서 육모듬 선생님 어디 저기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니까 여기 지금 세 자리, 두 자리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이게 지금 이 강의는 사전 강의 이후에 실습 강의라서 주로 이제 실습하는 걸 할 텐데, 주변에 지금 친한 사람들하고 앉았잖아요. 근데 이제 친한 사람들이 둘 다 잘 못하면은 하루 종일 우울할 수 있으니까 쫙 보고, 이 친구랑은 이렇게 인간관계는 끝나고 해야 되겠다 싶으면 농담인데 자리 바꾸시는 것도. 다행히 이제 조 교수님 계시니까 미리 나는 좀 우리 팀은 둘 다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좀 미리 왜냐면은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지금 소개드린 그 실습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상의해서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작업까지만 해놓고 저기 선생님 오시는 거 볼까 봐요. 총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여기 그 로그인 하시고 여기 그 챗GPT 맞춤 설정이라고 있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사전 실습에서 그 다뤘는데 제가 어제 여쭤보니까 거의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챗GPT 맞춤 설정이라는 항목 한번 찾아보세요. 설정 오른쪽에 여기 이거 누르시면 다시 처음부터 여기 챗GPT 로그인 하신 다음에 챗GPT 맞춤 설정을 누르시고, 여러분들 오늘 그 날씨 더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챗GPT라는 도구, 우리 교재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뇌가 한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뇌를 하나 더, 친구를 하나 구하러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하면 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이거 찾으셨나요? 찾기 어려운 분들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 얘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내가 누군지 얘한테 좀 알려줘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설정에 누르면 여기를 누르시면 챗GPT 맞춤 설정을 누르시면 챗GPT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제 직업을 그냥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자꾸 까먹으니까, 내가 누군지 자꾸 까먹으니까. 그래서 제 이름이랑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알아야 얘가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답변해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동국대 교육대학원과 교육서비스학대학에서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 교수, 메타분석 전공, 교육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뭐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리고 ChatGPT가 어떤 특성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 친구를 하나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특성을 가졌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냥 오늘 여러분들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원래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실용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연구하는 게 제 업무여서 뭐 이런 얘기 좀 써놓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영어 자료가 좀 좋기를 해. 영어 자료를 줘도 괜찮다고 하니까 제가 자꾸 한국말로 물어보니까 얘가 자꾸 영어로 질문을 영어로 바꾸더라고. 그래서 그거 좀 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챗GPT가 당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학부 전공이랑 박사 뭐 이런 거 제 얘기 조금 더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제2전공인데 이런 걸 좀 적어놓으면 얘가 내가 말하는 걸 그래도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조금 이해해주고 조금 더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말해놓으면 얘가 계속 기억하냐 하면 그러진 않아. 중간중간에 계속 말해줘야 돼. 나는 어떤 것 더 하고 싶은 사람이야. 제 거 그대로 치지 말고 여러분들 얘기 치세요. 제 거 그대로 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는 일, 여러분들. 그래서 길 박사는 뭐 친구야라고 불러달라고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자꾸 까먹어서 제 그냥 직업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자, 그래서 먼저 그래도 여기 있는 걸 다 해봐야 되니까 이 네 가지 사례 중에 첫 번째 AI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신규 교육 정책을 제안해 달라는 질문을 하나 해보세요 지금. 그리고 그 질문에서 나오는 거 정리해서 올리시고 첫 번째 몸풀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무원이니까 AI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교육 정책 제안해줘. 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해볼까요? 얘가 AI니까 2026년 서울시 교육청 시행 가능한 창의적인 신규 교육 정책 제안해줘. 뭐 이렇게 한번 그냥 아직 우리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풀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강사님은 어떻게 우리랑 다르게 했는지 해서 오늘 계속 이런 실습할 거니까 그리고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교재에 있는 거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AI를 활용하니까 우리가 지금 챗GPT를 활용하니까 AI를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창의적인 신규 교육 정책을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정도 물어볼 수 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워딩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가 오늘 이거 공부하는 걸 우리가 오늘 이 실습하는 걸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다 젊어 보여셔가지고 결혼 안 하신 것 같기도 한데 부부간의 의사소통 잘 되나요, 여러분들? 어제는 다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만 있었는지 잘 안 된다고 막 이러는데 오늘은 또 부부 관계가 좋으신 분들만 한다고. 부모 자식 간에 의사소통 잘 되나요? 잘 안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는 딸아들 있는데 둘이도 또 싸우더라고 제가 보니까. 둘이 남녀 차이 있다고.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세대 간 차이도 있고 뭐 직급 간 차이도 있고 의사소통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교재 맨 마지막에 이제 듀얼 브레인이라는 뭐 베스트셀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두뇌를 조금 도와줄 친구랑 좀 놀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그냥 막 쳐보시고 놀다 가신다고 생각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얘는 아까 이제 총무과장님이 헐루시네이션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얘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뭐라도 말해 그냥. 그래서 헐루시네이션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뭐 잘 쓰기 나름이죠. 그래서 눌러보시면
뭐라고 막 말하잖아요, 그죠? AI 기반 개인 맞춤 학습자 AI 코치, 메타버스 기반 융합 진로, 에듀테크 창작 예술 교과 융합, 탄소 제로 그린 캠퍼스, 뭐 만말하네요. 6가지나 말해줬네. 그러니까 교사 메타 분석 연구 지원 허브. 이건 왜 갑자기 왜 메타 분석이 나왔을까요? 제가 아까 내가 보면 메타 분석이야 이런 말 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얘기해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렇고 우리 강사 프롬프트를 한번 볼까요? 우리랑 어떻게 다른가? 자, 너는 대한민국 교육사업 전문가야. 이걸 이제 조금 바꾸면 우리는 사업하는 건 아니니까 너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 전문가야. 이렇게 그죠? AI를 활용하여 한국에 없는 새로운 교육 정책을 서울 교육을 위해서 제안하고 싶어. 제가 조금 워딩을 바꿔서 이거 만드신 분이 삼성 SDS 다니는 박수 선생님이 이렇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몇 가지 깜짝 놀랐는데 이 역량 강화 연수 추진하는 분들이 이런 프레임을 짠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첫 번째 굉장히 그 실용적이고 실습 위주의 그리고 이 메타큐이랑 저는 교육자료 만든 것도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무원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실질적인 교재를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워딩 같은 건 우리가 조금씩 감안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명은 신규 AI를 활용한 어떤 교육 정책. 요즘에 이제 챗GPT의 시대니까 기획서에 맞게 배경, 목표, 추진 방향, 기대 효과, 형식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 줄 별 생각 없이 몸풀기 쓴 거랑은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이걸 다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쳐볼 건 쳐보지만 좀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요걸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새 채팅에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선생님이 써준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서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럼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교재에 있는 거랑은 좀 다르죠. 우리 교재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똑같은 거 복사해서 쳤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거는 자, 우리가 한 거랑 우리 교재에 있는 거랑 다른 차이가 뭘까요? 자 보세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더니 우리 교재에 있는 거는 이렇게 뜨죠. 자, 뭔가 우리랑 좀 다르게 이런 걸 물어보고, 그죠? 어떤 대상으로 할 거냐, 어떤 교육 형태로 할 거냐, 뭐라 이런 걸 물어봐죠. 왜 물어봤을까요? 우리 저거 만드신 선생님이 훌륭해서 저거 물어보고 우리는 안 물어본 걸까요? 왜 그럴까요? 안정해서? 개인화를 안 해요. 개인화를 했잖아, 우리 개인화. 그래도 지금 첫 번째 자발적으로 말했는데 잘했다고 했었는데 자꾸 이렇게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말한 사람한테 구박하지 말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선생님이 뭐 다르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기능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이 질문을 하고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 사전학습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심층 리서치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료 버전을 준 이유가 제가 몇 개 있어. 무료로도 웬만한 건 다 돼. 기존에 뭐 유료 쓰시는 분들 있을 텐데 무료도 다 되는데 심층 리서치가 안 돼, 무료는. 그리고 이따가 이제 그 파일 좀 로드해서 기한문 같은 거 이렇게 로드해서 이렇게 사례 주고 한 그런 게 잘 안 돼서 그런데 무료는 심층 리서치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기말 발표할 때 아이디어 하나가 저 심층 리서치를 쓰면 조금 더 내용이 풍부하게 나와요, 여러분들. 정책 보고서 같은 거. 그래서 20불 내는 그 플러스 버전을 여러분들 줬는데 20불 내면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저걸 누르면 아까 그거를 그대로 그 명령문을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오시고 이 명령문을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오시고 심층 리서치를 누르면 똑같이 이걸 그대로 가져오시고 새 채팅창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누르고 그대로 그걸 쓰면서 심층 리서치를 실행하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얘가 그러니까 타겟, 누구를 타겟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자꾸 그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방향을 물어봐요. 근데 뭐 제미나이나 퍼플렉시티는 그냥 심층 리서치를 해주는데 얘의 특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첫 번째 기능이 심층 리서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주면 시간이 좀 걸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사업하는 사람 아니니까 주로 초중등이잖아요. 그죠? 초중등 뭐 이렇게 써보세요. 한번 심층 리서치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실습까지예요. 제가 지금 초중등 대상 교육정책이다. 2번 온라인 플랫폼 기반이냐 오프라인이냐. 온라인 플랫폼이다. 요즘에 온라인 우리가 지금 디지털 공부하고 있으니까. 3번 다른 선호가 있으면 뭐 생성형 AI 활용해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이 심층 리서치가 시간이 좀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좀 오래 걸려. 그래서 이따가 만약에 쓰고 싶으시면 미리 좀 협의한 다음에 눌러놓으면 이제 이게 이렇게 돌면 못하는 거가 아니라 또 다른 거 할 때면 그냥 새 창 눌러서 또 작업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재미나이는 심층 리서치에서 연구하고 있는 동안 딴 데 갔다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뜨니까. 그래서 저는 그 호기심이 많아서 그냥 했을 때랑 심층 리서치랑 어떻게 다른지 막 눌러봤더니 이 플러스 버전은 한 달에 풀 한 20번 정도 그러니까 풀 심층 리서치는 한 12번 약간 가벼운 버전으로 한 12번에서 25번이어서 제가 호기심을 막 눌렀더니 금방 끝나가지고 저는 요즘에 200불 내고 있어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프로라고 뜬 게 다른 게 아니라 금방 다 써버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200불을 내니까 150번이고 라이트한 버전으로 또 한 150번 해서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 자기가 이것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제의 차이점은 그거다. 일단 그럼 심층 리서치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층 리서치 실습을 했고 여기서 뭔가 우리가 했던 프롬프트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큰애는 이제 저도 대학교 졸업했고 둘째가 제수해서 이제 이번에 대학 갔는데 2,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서울의 인문계고등학교 그냥 평범한 사립인구나 인문계고등학교 갔더니 너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선생님 저 지리가 재밌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재밌대는데 뭐 그럼 지리 가려고 깔아도 갈까 하고 상담 학교에서 그냥만 진학 상담 갔더니 그 담당 그 상담하러 오신 선생님이 자기가 지리 선생님이래요. 그리고 그 학교에 네가 왜 지리 재밌다고 하는지 안대. 자기 선배래. 근데 뭐라고 추천해 드리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 하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2, 3년 전에는 그런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 그리고 2, 3년 전에는 빅테크에 막 그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잘하고 뭐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고 막 그러면 3억 받니 5억 받니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딩의 10% 20%는 다 생성형 AI가 하고 해서 이렇게 아웃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지금 챗GPT 실습하는 게 우리 챗GPT로 이런 코딩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보편화되어 가는 그러니까 아직 운전이라는 직업이 운전하는 사람의 직업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운전 대부분 다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강사님이 하신 거랑 우리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전 교육한 거긴 하지만 잠깐 보면 아까 우리 부부간에도 대화 잘 안 되고 자식 뭐
그 직장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건데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지 사실은. 응? 몰라서 그러는 거지 뭐 고의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대학원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사실은. 어떻게 하면 얘랑 친하게 지낼까? 그래서 처음에 한번 딱 써보면 처음에 한 2, 3년 전에 처음 나왔잖아요. 2022년 11월인가 뭐 하나 질문을 했더니 교육정책 관련된 저는 이제 주로 연구과목 전공이니까 참고문헌까지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싸해. 그래서 야 이제 그동안 내가 그거 찾고 저기 하는 거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나중에 봤더니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너무너무 그럴듯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거 다 거짓말이구나. 그리고 이제 안 써버리면 끝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전교육할 때 잠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얘의 속성이야. 그냥 라지 랭귀지 모델이니까 그냥 생성한 거고 잘 쓰면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들 폭삭소가수다 봤어요? 거기 보면 그 양반식이 엄마보다는 그 아이유만 챙기니까 뭐라 그래? 걔가 나, 그죠? 아들이 아들보다 그냥 걔만도 못한 건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잘 쓰면 저는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근데 어떻게 써야 되냐? 먼저 역할을 부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정책 보고서를 써야 된다? 그러면 너는 지금 정책 보고서 쓰는 전문가야. 서울시교육청에서 뭐 20, 30년 근무해서 정책 보고서 쓴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지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는 그냥 저도 처음 몸풀기니까 그냥 제안해봐 이런 거지. 근데 아까 우리 그 김태훈 선생님은 지금 3층에서 계신 그 선생님은 배경, 목적, 뭐 필요성 막 구체적으로 막 질문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걸 토대로 오늘 이거 배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관계에서 의사소통하는데 조금 시사점도 있는 것 같아. 대학원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자기 스마트폰 보면서 자기도 정리해주지 않은 말 뭐 보면서 말해. 제가 독심술도 없는데, 그죠? 내가 무슨 엄마니 밤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온라인 미팅 같은 거 하거나 질문하고 싶으면 미리 보내줘도 어차피 안 읽을 거니까 제 연구도 안 하는데 뭐 남의 거를 보겠어요. 그래서 미리 보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질문할 때 이메일로 좀 보내고 해라. 그 이유가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한번 정리해서 봐야 같이 보면서 얘기해야 의사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커뮤니케이션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직업으로 바뀐 지 한 이제 15년, 20년 정도 됐는데 저 공무원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은퇴하신 어떤 고위공무원 했던 분이 야 교수 니네들은 다 이상한 인간들이야. 말만 놓으면 무슨 개념 어떻게 막 이런 얘기만 해. 막 그러는데 저도 조금 요즘에 그래.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 의사결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따가 여러분들이 보고서 작성하고 싶으면 뭘 하는지, 왜 하는지, 그리고 뭘 참고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원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원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약 조건, 응답 형식. 그러니까 개조식으로 우리 보통 개조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래인재 양성 정책 보고서 할 때 그때 과장님이 풀어서 쓰라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풀어서 쓰는 건 어렵거든. 개조식도 어렵지만. 그리고 이제 퓨샷이라는 건 뭐냐면 뭐 용어로 제로샷, 퓨샷. 제로샷은 뭐냐면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줘. 나도 모르면 쟤도 모르지 뭐. 그러니까 이제 퓨샷이라는 건 예시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발표한 사람 중에 예시를 주라고 하니까 어떤 자기가 참고하는 논문 같은 건데 우리가 만약에 정책 보고서를 참고하면 어떤 예시를 주는 게 좋을까? 이따가 이제 우리가 무슨 보도자료 만들면 기존의 보도자료를 첨부하고 이것처럼 만들어줘 이렇게 하거든.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최종과제, 우리 최종과제를 잘 맞춰야 기분 좋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최종과제를 만약에 정책보고서를 쓰면 미리 지금 정책보고서 유형 같은 거, 형식 같은 거 하나 다운받아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얘처럼 작성해줘. 그러면은 조금 좋겠죠. 그죠? 그런 게 이제 퓨샷, 그리고 맥락을 주라는 거야. 이거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왜 하고, 왜 이런 게 필요한지 맥락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과 절차, 그리고 이제 스타일. 그래서 이제 뭐 정책 보고서 형식에 맞는 어구로 우리는 공무원이잖아. 근데 막 농담 따먹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공문서에.
그래서 그런 형식, 그다음에 이제 이런 출력 형식 같은 거. 저는 보통 이제 학술지 형식으로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역할 지정. 아까 구체적으로 조건 명시하고 단계적인 지시하고 예시.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발표하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마지막 듀얼 브레인에 나온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의인화하라는 거야. 얘를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사람도 아닌데 미친 거 아니고 의인화하면 조금 더 잘 도와준대. 그래서 어제 발표하신 분 중에 나 너무 힘들어 좀 도와줘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진짜 힘들구나. 좀 더 성의껏.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저도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어려워하는 학생들.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시간과 노력을 쓸까 말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의인화해서 잘 소통하면 좀 더 잘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런 원칙들 이렇게 역할을 지정해 주는 거야. 너는 누구고 그리고 나는 누구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아까 우리가 설정했지만 말씀 설정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다시 말해주고 얘한테 내가 지금 너한테 기대하는 건 너는 우리가 이제 교육정책 그 제안서를 쓴다면 교수라고 뭐 모든 걸 다 알진 않잖아. 자기 전공이 있고 막 하니까 제가 처음 공무원 할 때 어떤 새로 박사님 불렀더니 우리가 좀 듣고 싶은 거 얘기했는데 박사 논문 자기 쓴 박사 논문 얘기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미쳤나? 근데 왜냐면 그 박사 쓴 사람은 박사 쓴 거밖에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사람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잘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할을 지정해주고 배경 정보나 맥락, 스타일, 그리고 이제 단계 지시해주고 아까 예시. 그래서 오늘 최종 프로젝트를 할 때 얘한테 어떤 역할을 부여할 건지, 얘한테 어떤 조건을 줄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분에서 5분 사이에 발표해야 되니까 아까 첫 번째 과제에서는 심층 리서치 한번 써보는 거 써볼 수 있고. 역할 지정하는 거, 조건 명시해 놓은 거, 단계 예시는 또 아까 그 보고서 같은 거 하나 주는 거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좋은 프롬프트. 네가 알아서 해.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 안 되는 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죠? 그리고 이런 거 네가 알지? 내 마음 같은 사람 없잖아, 그죠? 없어. 요즘 잘 나가는 거 추천해줘.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 특징이야. 챗GPT는 너 어떤 대상으로 하니, 어떤 분야니 이런 거 자꾸 물어본다고. 다른 거는 그냥 줘. 그냥 일반적인 거. 그리고 AI니까 다 알겠지. 이 자료 정리 좀 해줘. 그러니까 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연습을 해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는 그래서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이렇게 플레이해. 어떻게 하면 연구를 잘할까? 그러면 챗GPT와 소통해야 되는 원칙이 이렇게 있다면 교수와 학생이 이렇게 의사소통 안 되는 이유는 뭘까? 그럼 또 제가 쭉 정리해 주더라고요. 기대가 달라, 서로. 학생은 교수가 다 알아서 해주길 바라고, 교수는 학생이 자기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유능한 학생이길 바라니까 서로 기대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고, 사이 나빠지기 딱 좋은 관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첫 번째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우리가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건 없다, 여기는. 우문우답이고, 현문현답이라는 거야. 그래서 잘 물어봐야 잘 대답해 주지, 응? 거지같이 물어보면 거지같이 대답한다. 그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챕터 1, 1차 시에 여러분들 그 기한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다 칠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전학습에서 아마 했을 건데, 윈도우 버튼 있잖아요. 윈도우 버튼 누르고 Shift S를 누르시면 이게 지금 이미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복사해 줘요, 여러분들. 윈도우 Shift S. 제가 오늘 하는 거 까먹을까봐 여기다가 좀 적어놨어. 어제 한 거 중에 까먹을까봐. 그래서 여기다가 써놨어. 이 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있냐면 몇 번에 있냐면 여기 있다. 윈도우 Shift S.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 파일의 글자 추출 방법, 윈도우 Shift S를 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세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컨트롤 V에서 붙이면 그냥 복사하면 얘가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이지만 윈도우, 화면에 윈도우 있잖아요. 윈도우 누르고 Shift 누르고 S를 하면 이미지에 있는 글자를 가져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실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얘를 누르면 저 프롬프트를 실행해줘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들의 말을.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치는 시간은 조금 세이브한 대신에 근데 이제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러더라고. 저는 이제 주로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거 많이 보는데 최근 PDF 파일들은 그래도 텍스트가 잡히는데 옛날 한 것들 중에 이미지로 PDF 파일 만든 게 있어. 그럼 저건 안 쳐져. 그리고 주면은 얘가 못 읽어. 그럴 때 이렇게 복사해서 그때 내용을 붙이면 안 쳐도 되는 뭐 이렇게 옵션인데요. 자 보세요. 실행은 이제 7시간은 이걸로 세이브했고 여기서 보시라는 거예요. 공문 만들 때 역할을 부여하라는 거예요. 너는 서울시 교육청 학교 안과 문서 담당자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지금 정책 보고서 만들면 정책 보고서 전문가가 되는 거고 기한을 하면 기한을 많이 해본 경험 많은 너는 서울시 교육청 30년 근무한 그 공무원이야. 그럼 기한 뭐 30년 근무한 사람 기한 못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공문을 작성해줘. 할 일 조건 명시해주고 상황 제시. 안전사고 증가한다. 준비운동 필수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 구조. 제목, 수신자, 발신자, 본문, 이렇게 붙임.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공문을 작성해 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뭐 팁이랄까 제가 연습하는 방식은 뭐냐면 얘가 ChatGPT가 이렇게 하면 당신이 원하면 뭘 더 권한해 주겠다, 학교 안전 점검표도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진짜로 또 만들어 보라 그래. 그럼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실행하면 자꾸 얘랑 좀 친해지는 모멘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실습은 해보셨죠? 그러면 아까 우리 이 책임자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거 만들면 어디다 올리라고? 퀴즈에 올린 개수 가지고, 그죠? 그럼 실습을 했다는 우리 그 증거기반주의에 의해서 하나씩 실습하고 올리시고 실습하고 올리시기를 바래요. 어디다가 올리라는 거냐면 몇 분임이에요? 여기다가 올리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누르면 2분임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플러스 누르면 이거 실습 그리고 여기 첨부하면 되지 여기. 어제 거에 그냥 덮어서. 덮어서 내가 써놨어. 아까 그럴까봐. 1분임이 어제 22개, 2분임이 11개, 34개, 26개니까 요거 차이에서 계산할 거니까 이거 걱정하실까봐 내가 써놨어. 공유하게 누르면.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첨부가 돼요. 추가가 돼요. 추가가. 실습한 거를. 자, 계속 할게요, 여러분들. 그럼 요거 이제 첫 번째 실습을 한번 한 거고요. 두 번째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실습은 반복이죠, 이제. 민원의 신. 민원의 신도 Shift 윈도우 S 누르고 이렇게 지정해 주면 이제 얘가 지금 쓰는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역할 지정해 주고 컨트롤 V 하면 돼. 아까 거기서 이렇게 복사했으니까. 그리고 지정해 줘서 클릭하면 여기 역할 지정해 주고 할 일 가르쳐 주고 상황 단계 출력 구조 어조 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치지 않아도 얘가 이미지를 인식해서 제목, 수신, 발신, 본문, 추가. 그래서 뭐 신속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필요시 워드나 PDF 파일 양식으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 있을 때는 그래 한번 PDF 파일 워드로 줘봐 뭐 이렇게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 지금 할만한가요? 나도 지금 우울하고 내 짝도 우울하고 지금 바꾸기도 서로 미안하고 그러면 손 드세요. 우리 저기 조교 선생님들이 좀 봐줄 테니까. 우리 저기 조교 선생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또 그런 얘기 하기 싫으니까 좀 한 번씩 이렇게 잘하고 계신가 한 번씩 와서 봐주세요. 잘하고 계신지. 자, 예, 여기 좀 봐주셔요. 네. 몇 분임이죠? 여기 3모듬. 다른 선생님들도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어려워하거나 이렇게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좀 봐주셔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한 80세인데 카카오 택시를 못 부르셔가지고 친구분들이랑 갔다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회생활 많이 하셨어도.
자, 이 위에부터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렇게 나와요. 이 질문 자체가 지금 두 가지 했죠? 지금 이제 공문 기한 프롬프트 하나 했고 민원 내신 프롬프트 한 번 했어요. 행사 안내. 당신은 서울시 교육청 행사 담당자입니다. 발송할 공식 행사 안내문, 행사명, 일시, 장소, 참석 대상, 주요 프로그램 공문으로 출력해 달라는 거야. 제목, 수신자, 발신자, 어조, 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실습한 것처럼 이렇게 그 기한을 해준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일장에 마지막 실습은 교육 기획 프롬프트예요. 교육 기획 프롬프트 같은 방식이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한다? Shift 윈도우 누르고 S를 눌러서 캡처한다. 그리고 그걸 캡처가 된 상태야. 그래서 프롬프트 안에다가 컨트롤 V 치면 그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글씨를 읽었으니까 엔터를 치면 돼. 그럼 엔터를 치면 그 프롬프트를 얘가 실행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챕터에 우리가 지금 1차 시에서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로그인 했죠. 심층 리서치 한번 실행해 봤죠. 그죠? 그리고 심층 리서치 실행해 보고 그 다음 몇 가지 프롬프트한 원칙들을 해서 기억해야 될 건 역할을 지정하는 게 페르소나, 얘한테 역할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그죠?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주고 얘기 같은 거 주면 더 좋다. 그 정도만 기억해도 훨씬 나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그냥 몸풀기 할 때 제안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너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그리고 역할 지정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나 단계를 지정하고 그죠? 톤 같은 거 몇 가지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본 거죠. 자, 지금부터 지금 걸 공부한 건 이 김태우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걸 카피해서 복사해서 걸 실습했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6개 조잖아. 요 각각에 대해서 각조 주제에 대해서 나름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아까 10명이잖아. 각자 하나씩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아까 나온 거를 어떻게 공유하냐면 자 보세요. 새로 만약에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민원 대응 안내 공문이야. 그러면 이제 뭐 저 같으면 제일 시간을 세이브하게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Shift 윈도우 S 눌러서 내가 1조야. 그럼 요 내용을 이렇게 해서 얘를 기반으로 하시라는 거야. 그리고 새 창을 열어. 그러면 이렇게 할 때마다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이렇게 붙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에 그 역할 부여 같은 걸 하는 거야. 역할 부여. 그리고 이제 여기다 엔터 치면은 얘가 그냥 인식해 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 실습할 때 했는데 Shift 엔터를 치면 다음 줄로 넘어가.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어. 역할 부여하고 또 뭐 하라고 그랬죠? 조건 지정하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또 Shift 엔터 치고 조건 지정 Shift 엔터 치고 뭐 문체나 형식 이렇게 치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뭐 역할 부여하면 아까 여기가 민원 무슨 과제였죠? 1조가 민원 대응이잖아. 그래서 너는 민원 대응 전문가야. 민원 부서
30년 근무한 근무 경력의 베테랑 공무원이야. 너는 이렇게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 친절하고 뭐 자세하게 응대해줘.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조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 내용이 합격 불안감, 그리고 이제 요청사항, 매뉴얼, 이걸 하나하나씩 쳐가지고 여러분들 조건 지정, 2장 정도 작성해줘. 이렇게 쳐보라는 거예요. 문체 형식은 민원 응답 매뉴얼, 매뉴얼 참고해줘.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민원 응답 매뉴얼 같은 거 여기다 첨부해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예시를. 그리고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첨부하냐면 나중에 발표할 때도 그렇고 쭉 나오잖아. 그럼 이제 하나씩 해서 어제 이제 새로 로그인하고 막 그러면 조금 얽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면요. 여기 공유하기를 누르면 어떤 자기가 한 프로젝트에서 공유하기를 누르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는 이렇게 링크 만들기 버전이 있고, 그럼 링크 만든 거를 이렇게 그 복사해서 거기다 붙이면 여러분들 이거 한 증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여기 보면 다운로드하는 방식이 있어요. 공유하기에 이렇게 그 심층 리서치 같은 거 아까 시킨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심층 리서치도 시켰잖아, 아까 우리가, 그죠? 그러면 요 심층 리서치 시킨 거는 PDF 파일로 다운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6개 분임이나 발표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잖아. 그럼 링크에서 잘 안 뜨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PDF 파일을 백업해서 붙여놓고 하면 여러분들 실적이 어떻게 생성했는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링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냥 실적은 링크만 올려도 여러분들 실적으로 카운트 될 거고, 내 생각에. 나중에 이제 정책 보고서 발표할 때는 링크 가지고 하면 막 로그인하느라고 조금 엉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보고서 발표할 때는 심층 리서치를 가급적 쓰시고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올려놓으면 확실한 근거가 되겠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공유하기를 잘 활용하시면 실적이랑 발표를 굉장히 빨리빨리 할 수 있죠. 그죠? 근거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학교에 갔는데 누가 와서 발표 좀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종이 자료를 안 만들더라고. 그냥 웹하드 쓰고 그냥 이런 링크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처리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시에 빨리 가기 위한 첫 번째 조별 미션을 어떻게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자, 조별 미션을 할 시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아무리 급해도. 그죠? 5분 정도만 더 드릴 테니까 각자 어떻게든지 수행해서, 그러면 지금 이 1조 조별 미션만 해도 각 분임당 10개를 올릴 수 있는 거야. 지금 제가 그냥 그 주제에 대해서 역할 부여하고, 그죠? 그죠? 나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그 다음에 그 조건 지정해서 그 구체적으로 답해줘. 그 다음에 몇 장 정도 답해줘. 그리고 폰 같은 거, 그리고 뭐 여력이 되면 아까 민원 같으면 민원 대응 매뉴얼 같은 거 하나 찾아서 붙여주면 제일 좋고, 시간 없으니까 일단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당신 혼자 떠들고 있다, 나도 우울하고 내 짝도 우울하다는 분 손 들어주시고, 일단 짝이 먼저 좀 봐주시고, 짝꿍이 먼저 봐주시고, 조금 어려우면 손 들면 우리 실습 교수님들이 같이 봐드리고, 저도 좀 봐드릴게요. 뭐 어려우세요? 괜찮아요? 지금 여기까지가 1차 시야,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우리 챕터 1이냐, 챕터 1.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조금 쉬고 가면 좋은데 우리가 5시에 가야 된다는 엄청난 공감대가 있어서 조금 이따가 2차식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참을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공유하는지 어떻게 업로드하는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지금은 PDF 파일 만들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이 그냥 실행하는 거 링크만 여기다 올리면 여러분들이 한 걸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 일조는 어저께 22개였는데 오늘 지금 40개 됐어. 벌써 18개 올렸어. 2조는 더 많이 했어. 어저께 11개였는데 지금 33개를 오늘 올렸어. 3조. 제가 여러분들 뭐 저 경쟁이나 이거 점수하는 거 좋아하진 않아. 근데 그냥 현황을 알려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요. 여기 날씨도 더운데 스트레스 받으라는 목적은 아니에요. 잘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각 조별로 한 30개씩은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평균.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조별 미션 올린 거를 거의 올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30개 정도씩 추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챕터 2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또 몸풀기야. 이 몸풀기 재밌더라. 제가 이거 너무 재밌어서 한 10번 해봤어. 자,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삼행시를 사용하여 재미있고 기발하며 웃음을 자아는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일단 이거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노는 거지 이게 뭐 일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일단 요거 이렇게 하세요. 아까 이제 요거 미리 보기 끄면 저기 새로운 채팅 열어서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 먼저 만들어봐, 여러분들. 신인수라는 내 이름으로 제가 신인수고 여러분들은 신인수는 아니죠. 삼행시 지어줘. 한번 해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네. 인생은 선택의 연속. 그 길을 정직하게 걸어가네.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네. 이건 재미있지는 않죠. 그런데 자 보세요. 삼행시로 만들어서 요 부분 있잖아. 재미있고 기발하며 웃음을 자아내는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주세요. 각 행은 음절수를 마치되 내용은 황당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마지막 행에서 뜻밖의 반전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만들어준 예를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2차식 몸풀기야. 2차식 몸풀기. 이거 재밌더라, 저는. 자, 2차식 몸풀기 해보면, 자, 이거 보고 요거 카피해서 한번 이름만 바꿔보세요. 굉장히 이와 유사하게 좀 재밌게 나와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몸풀기니까. 너는 유머와 이렇게 프롬프트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프롬프트 하는 거랑 계속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하더라고. 정책 보고서 하라니까 정책 내용을 발표할까요? 그러더라고요. 정책 내용이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프롬프트 전략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프롬프트 전략이 중요한 거야. 우리 정책 연구하러 온 거 아니야.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는지를 연습하러 온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세요. 너는 유머와 이투가 있는 반전 스토리 작가이다. 그러니까 얘 역할 부여한 거지, 그치? 근데 재밌더라고. 유머와 반전 이투가 있는 반전 스토리 작가다. 신인수라는 이름으로 삼행시를 먼저 만들어주고 1단계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체인 오브 소트라고 단계를 쪼개서 주면 더 얘가 잘한다는 거야. 한 번에 주면 모호해가지고 얘도 엉키고. 그래서 첫 번째 1번 이렇게 끊어주는 것도 좋아. 첫째, 내 이름으로 신인수라는 내 이름으로 삼행시를 먼저 만들어줘. 두 번째, 삼행시로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줘. 끊어주면 더 좋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스토리의 마지막에는 예상 밖의 반전이 있는 이야기면 좋겠어. 영화, 예시 아까 그죠? 퓨샷 예시를 주면 더 잘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영화 식스센스 같은 반전 스토리.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재밌어서 계속 몇 번 해봤는데 같이 볼게요. 김태훈, 김대리는 오늘도 야근이다.
이건 이제 그 삼성 SDS 다니는 선생님이시니까 이렇게 한 거야. 자기 그 말에 맞게, 백그라운드에 맞게. 태평양 같은 서류담에 빠져 허우적대며 생각했다. 훈훈한 퇴근은 오늘도 들렀구나. 김대리의 특별한 얘기를 쭉 보시면 11시까지 이러다가 정말 회사 귀신이 되겠군. 또 누가 남았나? 어두운 복도 끝에 숨을 멈추고 누구야 이 시간까지 회사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여기 이제 로맨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뜻밖에도 그는 평소 짝사랑하던 최 과장이었다. 최 과장은 김대리를 보고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야근하시느라고 힘드시죠? 밤 11시인데 커피를 준비했대.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따뜻한 이야기를 나눴대. 올해 꿈이 이루어진 듯. 근데 김대리님 사실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설렜대. 뭔가요? 제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김대리는 떨리는 목소리. 귀신인가요? 웃으며 아니에요. 저는 인공지능 로봇이랍니다. 사실 이 회사 직원들은 대부분 저와 같은 로봇이죠. 김대리님만 빼고. 그래서 당신만 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 유독 야근이 많았던 이유는 오직 김대리만 빼고 다 휴머노이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이름만 바꿔서 한번 반전해달라고 하면 주로 이제 얘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재밌어서 계속 해봤어요. 뭐 패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자 몸틀기 두 번째.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자 보세요. 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정보를 좀 탐색해보라는 과제로 주신 거야. 몸풀기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뭐 디지털 역량 강화라든지 뭐 생성형 AI 하고 있으면서 항상 그 1등이 미국이라죠. 아마 그리고 2등이 미국, 중국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3등 되는 게 목표라고 막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서울형 AI 교실 도입 기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외국에 대한 사례를 좀 챗GPT한테 조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응용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걸 또 그대로 복사해서 물어보고 프롬프트 주고 우리 선생님의 그 예시를 좀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 예시 같이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그대로 딱 복사해서 붙이면 되죠, 그죠? 요거 이렇게 예시. 그러면 이제 아까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오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할을 부여하는 거야. 어떤 역할? 검색을 하는 데 따른 역할이니까 너는 검색어를 기반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주는 인터넷 검색 엔진 역할을 하는 거야. 사용자의 질에 가장 관련성이 높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왜냐면 얘 홀루시네이션이 있거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미나이를 써보니까 얘한테 200불 내고 저는 이제 이게 제 뭐 주 업무 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막 돈을 막 쓰거나 그러지는 않고 주로 먹는 데 많이 쓰는데 얘는 좀 비교해보고 싶어서 제가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 검색 기능이 훨씬 조금 더 작동을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챗GPT한테도 그냥 하면 얘가 막 홀루시네이션에서 막 만들어서 주니까 그러지 말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죠. 검색어 분석, 검색 주제에 제공된 검색어를 주의 깊게 분석해서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핵심 정보를 파악합니다. 정보 출처 선별하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찾지 말고 평판이 좋은 사이트를 찾으라는 거예요. 검색해서 검색과 관련된 고품질 콘텐츠를 찾습니다. 정보를 요약해줘. 출력도 한국어로 작성해줘. 사례, 외국 사례. 우리 지금 보통 중앙부처나 서울 정도 되면 한국에서 대표잖아, 그죠? 우리가 따라야 할 타 지자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긴 있더라. 서울이 항상 다 1등은 아니잖아요, 그죠? 가끔 이슈마다 조금 잘하는 지자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서울이 선도하는 지자체니까 우리는 외국의 사례를 좀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한번 카피해서 붙여보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건 붙여서 하는 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검색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따가도 뭐 정책 보고서 같은 거 쓸 때도 좀 유념해야 될 건데, 첫 번째 제가 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지난 학기에 제가 우리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랑도 한 팀 생성형 AI 활용한 수업이나 연구
그리고 에듀테크 다니는 선생님들하고도 또 생성형 AI 수업이나 연구해보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교수님들 상대로 이제 특강하고 이렇게 생성형 AI 어떻게 하면 연구해보고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학생들이랑 막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생성형 AI는 생성하는 건데 자꾸 검색을 하더라는 거야. 그럼 검색을 하면은 헐티네이션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는 이제 논문 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한테 질문해봤어. 너 심층 리서치는 헐티네이션 없니? 아까 우리 심층 리서치 훨씬 풍부하게 나온다 그랬잖아. 그리고 너 지금 여기 검색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아까 여러분들 어제는 제가 이거 까먹고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 보면 도구 중에 검색 기능이 있어. 세창 열어보시면 웹에서 검색하기 기능이 있어. 너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하고 네가 검색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야? 여기 검색하는 건 헐티네이션 없니? 물어보니까 있대. 왜 있냐면 지난번에 우리 사전 학습했던 라비 랭귀지 모델의 속성, 정보를 취합해서 자기가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헐티네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대. 심층 리서치도 있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보고서를 쓰거나 논문을 쓰거나 정책보를 쓰려면 검색 기능과 너의 역할을 좀 구별해줘 이랬더니 검색은 검색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그 검색한 걸 토대로 문서를 작성하는 데 좀 쓰는 게 더 맞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선생님 자료 만든 선생님은 또 의도가 있으니까 한 건데 저렇게 구체적으로 프롬프팅을 주면 그래도 조금 오류가 적었다는 거지 검색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선생님이 자기 정책 보고서 쓰면서 자료 같은 걸 이렇게 검색해서 그걸 첨부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제 친구가 뭐 어떤 논문이 필요하다 같이 만나면 논문을 한 40개 찾아. 그래서 걔를 한 편 한 편씩 주어서 학습시키기도 하고 내가 준 논문을 기반으로 네가 조금 초안을 만들어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걸 조금 만들어주더라고요.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막 그냥 검색을 바로 시키는 건 제 생각에는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야. 헐티네이션을 아까 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충북 과장님도. 그러니까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얘한테 탐색 기능도 있고 심층 리서치 기능도 있지만 내가 실제 자료를 찾아서 주고 그걸 바탕으로 학습하라고 하면 그래도 왜냐면 내 마음을 알아주기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실습은 그대로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요 실습 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정보 수집 프롬프트를 하실 때 아까 이제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챗GPT를 써서 논문 썼는데 우리 카피킬러에 걸리거든? 홀로신의 플래저리즘, 표절? 요즘에는 챗GPT 킬러가 있대.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요? 하고 질문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그래서 이 검색도 조금 믿을 수는 없어 제가 보기에. 믿을 수 없으면 쓰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걸려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정답은 없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으면 얼른 얘기해 주세요. 아무 말이나 괜찮아. 자꾸 뭐 정답은 없잖아. 지금 다 고민하고 있는 거지. 걸리기 전까지만 딱딱딱 해주면 걸리기 전까지. 커트 잘라서 요 커트 실제로 그렇게 해요. 우리가 논문을 내면 카피킬러에서 막 나오면 그 걸린 문장들만 새로 이렇게 쓰거든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공무원 시험 됐을 때 저보다 한 5년, 10년 선배들은 옛날에 그 기한을 다 손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계속 점 찍고 이거 잘 안 맞춘다고 자기 이렇게 혼나면서 썼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저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훨씬 좋아진 거지. 라인 바이 라인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라인 바이 라인 검토하고 체크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막 학교 선생님들이랑 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 발표시키고 써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발표해. 내가 이거를 시켜서 하긴 해봤지만 하나하나 검토할 역량은 역량이 없는 게 아니라 하기가 싫은 거지.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문서면 우리 직업이잖아. 그죠? 이제 라인 바이 라인 검토하고 체크해보고 그래서 아까 송문 과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떻게 애들이 다 숙제 낸다고 해서 표절 잡는다고 하는데 올해 1월에 제가 있는 학교에 방송국 학부생들이 인터뷰 좀 하자고 챗GPT 쓰는 거 규제하는 게 좋겠냐 아니냐 인터뷰는 하는데 돈은 안 줄 테니까 하려냐고 그러는데 항상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할게.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고민해봤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해줬냐면 제가 이 얘기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좋아하더라고. 괜찮은 것 같다고. 여러분들도 한번 평가해봐주세요. 제가 원래 학부생들하고 지금 있는 학교 옮긴 지 한 6년 되고 그 전에 한 10년 정도 교육 평가 선생이었어. 요즘에 평가가 저는 평가 선생인데 우리 애들 입시에는 신경 못 썼어. 나쁜 아빠지. 근데 이제 거기에 요즘에 평가가 어떤 평가냐면 과정 중심 평가라고 들어봤어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써라. 난 쓰자는 입장이다. 규제는 반대다. 쓰는 게 좋겠다. 왜냐면 차가 나왔는데 위험하다고 차 안 써? 우리 다 쓰잖아. 그러니까 쓰는데 일단 쓰는 걸 원칙으로 하되 챗GPT한테 준 건 그대로 검은색으로 써라. 그리고 네가 검토한 거는 파란색으로 해라. 그리고 네가 네 아이디어 넣은 건 빨간색으로 해라. 그러면 다 챗GPT 썼다는 원칙 하에 다 검은색으로 놓으면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한 거고, 그래서 네가 검토해서 했다는 애는 파란색으로 몇 개 할 거고, 그 자기가 자기 말로 이게 생각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럼 빨간색으로 한 것들만 자기가 한 말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하면 이것도 활용하면서 아이들도 그 학습자들이나, 그러니까 이걸 우리 업무에 활용하면 쓰긴 쓰되 그냥 검은색으로 놔두면 그냥 하나도 지가 안 한 거고, 그래서 파란색으로 고친 건 내가 라인 바이 확인한 거고, 내가 진짜로 내 아이디어로 고친 거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고 보고하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조금 나아요, 여러분들? 좀 낫다고 좀 대답 해주세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라면 끓여주고 맛있다고 할 때까지 계속 강요해. 네, 고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정보 수집은 제 생각에는 조금 조심하면서 쓰면 좋겠어. 그냥 얘한테만, 얘를 절대 믿을 애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에. 사람보다 조금 나은데 체크해야 돼서 써서 우리가 조금 검색을 해서 주는 걸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자, 정책기획안 구성 요소. 우리가 이제 정책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추진 배경, 목표 수립, 신방향, 기대 효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우리가 정책 보고서 쓰는 건 아니라 그랬어. 정책 내용이 중요하진 않아. 근데 이제 아까 이따가 발표할 때 왜 그 정책을 선택했는지, 어떤 정책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서울시민청에 도움되는 정책을, 시의적절한 정책을, 그리고 여러분들 한 업무랑 관련된 정책을 선택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발표하시면 되고, 자, 이거 그대로 또 출력해보세요. 정책기획과 공무원이래. 역할구조, 정책명,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배경, 목표, 추진 방향, 기대 효과,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요 정책, 요 이슈대로 두 번째 과제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챕터 2는 조금 짧아. 챕터 3가 할 일이 조금 많아. 그래서 저 형식으로 1조는 저 형식에 맞춰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링크를 거기다 올리시면 되죠. 1조는 2026 서울형 AI 교실 도입 정책, 2조는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확대 정책, 3조는 초등학교 등하교, 4조는 학교 내 디지털 리터러시, 5조는 교직원 정신건강, 6조는 청소년 디지털 중독 예방. 자, 이 이슈들에 대해서 이 형식에 맞춰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정책명은 정해졌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신 역할 주고 정책명, 아까 정책명은 이제 아까 이 조별 요걸로 주시고, 목표, 왜 이게 필요한지,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확대 정책이 왜 필요하겠어? 이게 뭐 아이들 건강과 뭐 그런 걸로 필요하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추진 방향,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최소 3가지로 정리해줘. 일단 뭐 그 정책 자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할 시간이 없으면 일단 Shift 윈도우 S를 눌러서 이걸 전체적으로 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새 채팅창을 열어 또. 그리고 얘를 주고
Shift 윈도우 S를 눌러서 이걸 이렇게 복사하세요. 일단 제일 빨리 하는 방법을 지금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붙여. 워드나 파일로 저장하게 해줘. 이렇게 저장하게 해줘. 제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붙였죠. 그리고 이제 각 일조 같으면 우리 정책은 2026 서울형 AI 교실 도입 정책이야. 첨부한 조건에 맞춰서 작성해줘. 일단 이게 제일 빠른 방식이야.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몇 가지 한두 마디라도 선생님들의 말을 추가해서 일단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래스 2를 마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될 일 중에 세 번째 주제가 한 방에 끝나는 뭐 프롬프트, 한 줄로 해결하는 프롬프트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사전 교육 때 우리 길 박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 건 없다. 이걸 어그로 끄는 어등이다. 없어. 그러니까 저렇게 실행하고 내용 보면서 이거 좀 추가해줘, 이거 수정해줘 계속 반복하면서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응? 그래야 이게 조금씩 나아지지, 그냥 한 방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한 방에 해결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고치고. 그래서 어제 발표하신 선생님 중에 제가 보기엔 그분이 제일 잘했는데, 한 번 해보고 이거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이거 해보고 이거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보완하라고 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고 이거, 근데 마지막까지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들어가셨는데, 저는 그 모습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해서. 그래야지 나아집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현직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한하면 이 사람 저 사람 고쳐서 산으로 가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래도 자꾸 여러 사람이 보면 조금씩 나아진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을 여기에도 쓰는 거지.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해서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려고 하면 익숙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아까 제일 심플한 건 저거 그대로 형식이랑 조건을 줘. 그리고 이 주제야. 이거 나오는 거 보고 뭔가 조금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요 부분 좀 수정해줘. 그리고 다시 나오면 또 요 부분 수정해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실습할 때 한 건데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학교 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정책이라고 해볼게요. 정책명은 학교 내 디지털 첨부한 형식을 참고해서 작성해줘.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 사전학습 할 때 조금 있는 거였는데 뭐가 있었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심층 리서치 실습 한번 했었잖아요. 이제 기획해줬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웹에서 검색하기 아까 얘기했고, 심층 리서치 얘기했잖아요. 글쓰기 또는 코딩을 눌러보세요. 이게 이제 이걸 누르면 이게 뭐냐면, 캔버스 활용하게 해줘.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캔버스 활용해서 위에서 작성한 결과 수정하게 해줘. 그러니까 이 사전학습에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 수정할 수 있게 해줘요. 여기 새로 요게 뜨면서 캔버스를 통해서 뭐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지금 요 디지털 리터러시 의무화 정책이라는 걸 우리가 그냥 한 방에 해결되는 건 없다 그랬잖아. 그럼 캔버스 여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저걸 전체적으로 수정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 그때 수정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뭐 저는 이제 공무원 안 한 지 꽤 됐는데, 여기에 만약에 뭐 그런 얘기 꼭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기한 엄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목에 이렇게 그
출력물을 이렇게 내용 수정해서 붙여서 내가 필요한 것만 쓸 수 있고, 또 여기 캔버스 이거 눌러보세요. 그러면 공문서에는 잘 쓰진 않지만 이모지 추가할 수 있어. 그림 같은 거. 그래서 섹션별로 구별해줘. 이따가 이제 보고서 같은 거 할 때 세션을 나누거나 그러면 얘가 지금 제가 그거 실행해 달라고 하는 게 지금 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쭉 붙여서 수정해주고, 이걸 활용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 챗GPT 잘 활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두 번째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그림 같은 거 넣었죠. 공문서에 직접 넣을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들 그 다음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다듬기.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 같은 거 이렇게 좀 다듬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오탈자 같은 거 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듬기 기능. 그럼 이제 얘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듬는 기능을 이렇게 해서 누르고 실행을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다듬어서 새로 작성해 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캔버스 마지막 실습 자료 중에 뭐가 있냐면 몇 가지 더 있는데 다 해보지는 않을 거고, 여기 독해 수준. 제일 쉬운 건 제일 어드밴스 된 건 대학원생 수준. 너무 어려운 주제는 저는 유치원생으로 말해달라 그래요. 그럼 이제 동화처럼 어떤 얘기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내용은 이렇게 컴퓨터공학적인 너무 전문적인 내용은 중학교 수준,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해줘. 그러면 우리는 특히 이렇게 제너럴리스트잖아. 우리 공무원은 부서 배치받으면 새로운 업무잖아. 그럼 막 전문적인 용어 어려우면 그냥 중학생 수준으로 말해줘.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그 내용을 유치원생으로 말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디지털 잘 쓰기 약속. 요즘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길이 조절하는 양도 있고, 제일 어드밴스된 내용으로는 대학원생 수준으로 바꿔줘. 이렇게 해서 이 캔버스를 쓰는 것도 그렇게 잘 쓰면 여러분들이 출력물을 조금 매니지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1시 반, 2시 반, 3시 반. 자, 2차시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조별 미션 여기까지 해서 잘 올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 30개였으니까 40개씩은 더 올라갔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뭐라도 올리세요, 선생님. 지금 여기 지금 질보다 양인 것 같아. 맞잖아. 개수가 지금 카운트 한다는데.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대학교도 그 교수들 논문 개수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 최근에 한 5, 6년 전에 전교수 됐는데 서바이벌을 하면 일단 개수를 해야 돼. 그쵸 교수님? 많이 개수를 해야 돼. 지금 평가 방향이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교육평가 선생님인데 똑똑하고 한계를 진로 평가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아까 우리 이 책임 선생님이 개수로 평가하신다잖아. 자동 카운트 한대잖아.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가정중심 평가가 필요한 건 자꾸 너무 그렇게 이제 개수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하자는 건데, 일단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개수를 그냥 참여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여 안 하실까봐 참여하셔서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